안녕하십니까, 류진쌤입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담임 선생님은 AI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에게 적당한 책이고 선생님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었어요. 여러분은 인공지능이랑 인간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한때 그 알파고와 이세돌의 그 바둑 시합이 있었잖아요. 그걸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 개념이 세상에 굉장히 크게 와닿았던 사건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사실 그거를 보면서 선생님은 인공지능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데 그 선생님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바둑계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당연히 알파고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예상이 깨졌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로봇이 우리의 삶과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세상을 공존해야 할지도 모르는 존재로서 다가왔다는 것이 섬뜩하기도 하고, 그냥 단지 이제 그 존재를 무섭게만 여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떻게 그 인공지능과 공존을 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인공지능 담임 선생님이 5학년 1반에 오면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린 거예요. 작가님의 말에 보면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프리츠 하이더라는 그 심리학자의 영상을 소개를 하는데요. 그 심리학자가 아이들에게 이제 네모의 공간 안에 세모 두 개랑 동그라미가 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뭐 서로 쫓고 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뭔가 감정이입을 한 결과물을 냈다는 거죠. 뭐 세모가 동그라미를 쫓아가면서 뭐 슬퍼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런 도형을 보고서 뭔가 사람의 감정을 느낀 거잖아요. 여기 지금 이 책에 등장하는 이 김영희라는 이름을 가진 인공지능 로봇에게 5학년 일반 친구들은 역시 그런 특별한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이 쭉 그려지면서 자신이, 여기 이제 박한솔이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과거에 한미나 선생님이라는 선생님이 이제 인물이 나와요. 그 선생님과 박한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선생님이 결국은 학교에서 떠나게 돼요. 어떤 잘못 때문에. 그런 사건 속에서 아이들은 또 이 인공지능 선생님을 떠나보내야 되는 위기를 처하게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 선생님한테 인간다움을 학습시키자 이런 말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뭔가 특별한 거를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이 로봇과의 어떤 교감이 생기는 것처럼 아이들은 느끼는 거죠. 실제로 인공지능이 과부하에 걸려서 이제 학교를 떠나게 돼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때 이 5학년 일반 친구들은 그때 이제 떠나보냈던 한민아 선생님처럼 이 인공지능 선생님에게 뭔가 애틋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AI 선생님은 왜 과부에 걸리냐면 미세파동 생체 에너지라는 거를 느껴요. 실제로 이 AI 선생님이 아이들을 처음 만난 시간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딥러닝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얼만큼이나 발달되어 있는지, 우리가 사람과 인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뭐 로봇은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로봇은 상상을 할 수 없다, 로봇은 배울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내세울 수가 있는데, 이 AI 선생님은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기한테 인간다움을 학습시키는 거를 받으면서 실제로 그거의 과부하를 느끼고 작동을 멈추게 된다. 오류를 이제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반 아이가 우는 모습을 보고 이 선생님이 눈물을 닦아줘요. 여러분, 로봇과 인간 사이에 그런 교감이 가능할까요? 선생님 이 책을 보면서 조금 선생님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로봇에게 애정을 느끼는 게 뭔가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이제 옆반 선생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비판을 합니다. 과연 인공지능 로봇가 선생님을 대체하는 일이 가능한 일인가? 이 선생님이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어디를 가나 로봇이 없는 곳이 없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우는 학교에서까지 로봇이 있다는 건 재앙과 같은 일이야. 이제 사람들은 작은 실수도 할 수 없어. 실수를 하면 해고를 당하고 로봇이 그 자리를 차지하지. 실수할 기회가 없으니 성장할 기회도 없다. 협업은 거짓말이야. 사람을 로봇과 경쟁시키는 거지. 누가 이길지 뻔하지 않니? 사람들은 점점 로봇에게 빌려나고 마침내 로봇처럼 폐기 처분될 거야. 이건 단순히 한민아 선생님을 복귀시키는 것보다 더 큰 문제야. 인간의 미래가 달린 문제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들의 마음에 감정을 이입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번뜩 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어서 한민아 선생님을 쫓겨보내게 돼요. 그런 가운데 한민아 선생님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 책에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그려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이 이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이 이제 정말 뭐라고 생각하는지 교장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아까 앞서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어요. 인간은 상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인간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이런 답변을 내놓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이 김연희 AI 인공지능 선생님은 그런 딥러닝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이 책에서 보면 아까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줘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바로 자기 성찰 능력이란다. 잊지 마라. 자기 성찰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최고의 그리고 거의 유일한 능력이라는 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메시지가 사실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선생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반 선생님이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가 될 거야. 근데 실수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만약에 로봇 같은 상태에서 실수를 하면 다시 기술자가 고쳐야지 그 오류를 다시 고쳐서 다시 원래 상태로 복구된다면 인간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성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완벽할 수 없잖아. 어린 아기가 걸을게 되는 데는 바로 일어나자마자 걷는 것이 아니라 몇 번 넘어지고 실수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몇 번의 어떤 시행착오로 거치다 보면서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박한솔 군과 한민아 선생님의 이야기도 그렇게 나옵니다. 선생님도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거를 깨닫고 박한솔 군도 자기가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걸 깨달아요. 즉 자기 성찰을 이루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가 내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선생님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로봇은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닌 게 됐어요. 이제 우리는 어쩌면 조금 더 나아가면 진짜로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선생님 좀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참신한 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또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진지 굉장히 궁금해지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유진쌤 책책책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